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6월인데, 되게 덥네요. 음, 원래 저는 이렇게 막 더위를 타는 편은 아니지만, 특히 여름이 저하고는 좀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제가 되게 막 무기력해지고, 사실 막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고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힘든 게 이제 여름이고 그 여름의 시작이 6월인데 요즘에 너무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도 챙길 마음이 없어서 오히려 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떤 걸 준비를 할까 하다가 요즘 제가 또 저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주로 강의를 듣고 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보면 이제 시사 프로그램들이고 거의 대부분 뭐 이제 각 분야의 석학분들이 나오셔서 예, 굉장히 말씀을 정말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온 국민이 사실 좀 들어야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하시는데 사실 좀 많이 어려워요. 그분들은 왜냐면 그 각 전문가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 눈높이가 일반인들이 아닌 어떤 상태에서 그게 이제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것들을 잘 이렇게 들어서 제가 통역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그래도 에이 설마 이렇더라도 어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것을 한번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좀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 그런 얘기 안 듣고 싶어. 뭐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아요. 설마 나 싫어 싫어 뭐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싫은 건 싫은 거고 예. 우리 남녀가 이별을 했을 때도 처음에 못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음 단계가 수용이에요. 이것도 지금이야 싫어 싫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끔찍해 뭐 이러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받아들이기 전에 일단 뭘 귀에 들어와야 뭐 받아들이든가 말든가 할 테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코로나19 사라져도 사라질 거예요. 사라지긴 하는데 자, 그 이전에 온전한 일상으로는 이제 더 이상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 우리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뭐 왔다가 뭐 도로 가느니 마느니 막 지금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포인트가 온전한이에요.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다 이제 문도 열고 모두 오픈하고 다시 학교로 가고 하는데 왜 제가 여기 온전한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게 뭐냐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지금 전 세계가 다 들썩이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만 이제 끝났어. 하는 것들이 내려진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어디 전 세계 중에 어느 나라더라? 뭐 스위스인지 스웨덴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거기서는 이제 끝났다. 종결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뭐 마지막 치료자가 뭐 나오고 더 이상 확진자 없이 뭐 몇 주 이상이 지났는데도 반복돼서 재현이 되지 않으면 종결 이렇게 해서 이제 됐다고 하는데 자, 그 나라는 종결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구촌 어디인가에서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 온전한이라는 말이 붙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의 삶을 한번 겪어보셨어요. 벌써 이게 2, 3, 4, 5, 6, 6월달 5달째 겪으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겪고 당황하고 그 다음에 어떡하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잘 느끼시지 모르셨겠지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세상에 변화라는 것들이요. 야, 이제부터 변하자! 이런다고 변해지는 건 아니에요. 왜? 저항을 해요. 삶에도 관성이 있어서 여태까지 늘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왜 그래? 저항을 하는데 이게 언제 변하냐면 뭐가 위기가 훅 들어왔을 때 하여튼 살아야 되잖아. 위기든 뭐든 살아야 되잖아. 그때 한번 맛을 보면 이런 방법도 있네?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죽지 않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내일이 어떨지에 대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은 내일 그러면 또 어떤 게 떠오르세요? 얘가 먼저 떠오르세요? 핑크빛 희망. 내일만 지나면 뭔가 이렇게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좀 잠잠해질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것들 아니면 원래 내가 바랬던 세상으로 돌아갈 것 같고, 뭐 요런 게 먼저 떠올리시는 건지, 아니면 요거 뭔가 내일이 오면 올수록 뭔가 답답하고 캄캄하고 뭔가 암담하고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인지, 이건 여러분들의 내일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되게 잘 나가고 있으면 내일이 막 기대돼요. 내가 막 지금 막 내가 대스타가 돼갖고 막 모든 사람들이 막 나한테 막 환호를 하고 막 앉아서 돌아서면 막 돈이 막 펑펑펑 벌리고 막 잔고에 그냥 뒤에 동그라미가 하나씩 막 붙고 막 자고 일어났더니 막 아우 막 이런 삶을 살 때는 사실은 내일이 핑크빛 희망처럼 느껴질 것이고, 그렇죠? 내가 되게 잘 나가고 있어. 그다음에 얘는 뭐 어제도 빚쟁이 오늘도 빚쟁이, 뭐 이놈의 빚은 끝도 안 돼 죽어라고 갚는데도 뭐 줄지도 않고, 뭐 이게 준다 한들 그러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뭐 내 앞에 내일이 있긴 있는 거야 하는 어떤 이런 삶을, 굉장히 지금 현재가 우울하고 암담하고 뭔가 보여지는 것도 없고 뭐 이럴 때는 사실 뭐 이런 느낌이 더 오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거는 현재 내가 지금 잘 나가고 막 지금 너무 막 기쁘고 흥분되고 좋고 하는 상황과 내 현재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하고 이런 거에 어떤 지금 정서와 상황에 의거해 있는 것은 뭐 어느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 어떤 것을 내가 생각하고 어떤 것을 내가 보고 있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현재 상황과 입장이 어떨지언정 핑크빛 미래의 희망인 내일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깜깜하고 답답한 미래와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연예인이야. 막 어저께까지는 막 대박이었어. 막 난리 났었어. 뭐 그러고 막 자고 일어나니까 막 통장에 막 돈이 막 쾅쾅쾅 막 찍혔어. 근데 딱 자고 일어났더니 실시간 검색어 1위야. 실시간 검색어 1위인데 좋은 일이면 좋은데 뭐 내가 옛날에 뭐 어쨌대는지 하여튼 뭔지 몰라. 하여튼 막 그런 게 났어. 그러면서 갑자기 현재 내가 되게 핑크빛 미래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했던 내일이 지옥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그만큼 내일이라는 건 오늘 하룻밤 코 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게 내일이긴 하지만, 그게 현재의 상황의 바로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코로나는 뭐 어느 날 뭐 몇 달 전부터 예고하고 왔어요. 우리 뭐 코로나 알지도 못했잖아요. 갑자기 설 잘 보내고 뭐 구정 연휴 때 뭐 중국에 뭐 하나 뭐 생겼대 뭐 그래서 뭐 그럼 코로나 뭐 사스야 뭐야 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긴급 재난 문자 막 동네방네 뜨더니 갑자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이렇게 맞닥뜨린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고요. 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온전한 삶으로 갈 수 없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떤 삶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제가 조금 다른 각도인데 뉘앙스는 달라요. 그러니까 느낌은 솔직히 좀 얘가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야, 아니면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야. 조금 혼돈이 될 수도 있지만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얘는 하트.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하트입니다. 러블러블. 자, 이 안에 코로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삶이 여기에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정리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짜잔!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사자성어로, 한번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원하는 사자성어는 딱히 없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어떡해? 그냥 만들어야지. 그래서 뭐, 제가 만들었죠. 예. 이게 뭐냐면, 뭐, 류새귀초라는 제가 만든 사자성어인데요. 세상이 흘러서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서 처음으로 돌아가? 아니, 너 조금 전에 온전히 이전으로 안 돌아간다며. 뭘 또 갑자기 또 처음으로 돌아간대. 아, 뭔 말이야. 뭐 이러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의 처음이 뭘까? 그 얘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배가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게 저희가 코로나를 겪기 바로 직전의 이전에 우리의 일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온전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 자, 이거 뭐 역사 공부 시간도 아닌데 이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조금 느끼실 거예요. 지금과 한 3, 40년 전에 얼마나 다른지를 느끼실 거예요. 그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긴급 재난 문자를 뭐 이렇게 막 받고 뭐 뉴스를 보고 우리가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였냐면 금지, 명령, 봉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금지, 명령, 봉쇄라는 얘기는 언제 나왔었냐면 사실 군사정권 시절, 예, 독재정권 시절에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서구, 선진국, 뭐 미국 다 나와요. 집합금지, 뭐 무슨 명령, 뭐 행정처분, 뭐 무슨 봉쇄. 자, 그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발달했다라는 나라에서 금지, 무슨 명령, 봉쇄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독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따라요. 물론 그게 이제 봉쇄가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내 생계가 막 막막해지니까 경제 회복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그 금지와 명령을 일단은 받아들입니다.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금지와 명령, 봉쇄를 수용하게 되느냐. 이게 뭐냐면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라는 어떤 그 기본 그 절차가 바뀐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위기인데 어떤 위기냐면 전시에 버금가는 위기고 이 전시에 버금가는 위기에서 금지, 명령, 봉쇄를 하지 않으면 나라에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말이 되느니 뭐 이거 독재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칠 수가 있고 나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다 같이 다치고 죽을 수가 있는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는 뭐 답답하다 난 뭐 이래야 된다고 나갔다 뭐 마찰도 뭐 막 붙고 하지만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할 만큼 굉장히 이 용어들이 지금 21세기 2020년에 새롭게 돌아왔어요. 사실 뭐 이 얘기가 저는 뭐 이런 거를 많이 사실은 좀 기억이 나요. 야간 통행 금지. 야간 통행 금지가 저희 세대 아마 이게 느끼시는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사이렌이 울리고 12시가 넘으면 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막 잡아가고 뭐 4시간 5시 되면 풀어주고 이런 게 풀린 지가 한 30년 40년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는 봉쇄나 이런 게 없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다시 등장을 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처음으로 돌아왔다. 저희 어릴 때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로 돌아갔어요. 분위기로 돌아간 이유도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마음도 다르지만 일단 이런 애들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게 세상이 흘러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예전에는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목적과 이유에 의해서 됐지만 지금은 국민의 안전,
그렇죠? 전염병이라는 어떤 정말 무서운 전지상에 버금가는 상황에 맞춰서 얘네들이 등장을 했어요. 또 하나가 등장한 게 뭐냐면 come back home, at home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집촌이 다 형성돼서 마을이 형성되고 뭐 공부도 그냥 뭐 집에서 하고 일도 집에서 배우고 뭐 일도 집에서 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서 다 이제 집은 흩어졌다 모이는 공간이 됐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새로 지은 아파트를 가봤어요. 집들이가 있어서 가봤는데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이 평수에 주방이 왜 이렇게 조그매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어떤 건축가 분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작년 얘기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얘기예요. 이제 우리 이 나라의 그 주거 문화에서 한 10년 전,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주방이 중심이 되는 문화였대요. 그래서 뭐 거실을 이렇게 보면서 엄마가 막 경식을 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애들 숙제하는 것도 보고 이래서 뭐 디귿자 주방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10년 사이에 뭐가 변했냐면 이제 인구도 줄고 그다음에 1인 가구도 늘고 하면서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사실 집에서 음식하는 시간이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 같은 데서 전문 업체에서 주문을 해서 사실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런 인프라들이 너무 발달이 되면서 일일이 옛날에는 뭐 총각 뭐 다듬어서 뭐 해서 김치 담가서 뭐 했지만 이제는 주방이 어떤 공간이 돼버렸냐면 그냥 주방을 사용하는 만큼의 주방이 돼버린 거야. 하루 종일 아침 먹고 돌아서면 설거지하고 장 봐갖고 점심 준비해서 점심 먹이고 돌아서면 저녁 먹이고 그게 아니라 아침 먹고 흩어지고 저녁 되면 모여서 뭐 간단하게 먹고 뭐 주말에는 외식하고 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사실 집이라는 공간이 좀 좁으면 어때? 잠만 자는데? 그러니까 일단 교통도 편하고 학군 좋고 뭐 이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갔어요. 근데 왜 제가 여기다 컴백홈이라고 써놨냐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달라진 게 뭐냐면 코로나 겪으면서 다 경제 뭐 소비 이거 되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그 지원금 받아갖고 우리 막 이렇게 쓰라고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저도 이미 다 홀랑 써버렸지만 그 중에 판매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가전제품이래요. 그 중에 하나가 대형 TV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어느 선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TV가 왜 필요해? 예.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이 장만해 가지 않는 혼수품 중에 하나가 TV였대요. 아유, TV 살 바에는 TV 누가 집에 뭐 붙어있지도 않는데 TV 누가 본다고. 그냥 그럴 바에는 좋은 노트북, 좋은 그 모니터를 차라리 사지. 그걸로 다 요즘에 TV 보고 뭐 하지. 아유, TV를 왜 사? 이랬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자, 또 하나가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컴퓨터로 뭐, 이렇게 예전에는 일은 직장 나가서 하고, 이제 돌아와서 뭐 게임도 하고, 뭐 잔업도 하고, 뭐 그러다가 조금 힘들면 이제 뭐 이렇게 좀 TV도 좀 뭐 밀린 것도 보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컴퓨터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일단 재택근무라는 게 생겨버렸네? 저는 정말 정착이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재택근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재택근무를 해야 해. 그러면 집에 모니터로는 재택근무 해야 돼. 그럼 일을 해야 되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원격 수업이라고 그래갖고 애들이 뭐 둘이면 또 달라요. 이게 그 시간대는 같지만 그러니까 모니터로 일을 해야 되는 아빠도 있는 거고 원격 수업으로 학교 수업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또 맞벌이인데 둘 다 재택근무를 해야 돼? 그럼 엄마 아빠 각자 모니터가 있어야 돼. 그러면 TV를 봐야 되는 목적을 가진 TV는 TV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관 지금 사실 제일 안 된 그 산업 분야 중에 하나가 영화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화 물론 이제 안 볼 수는 있어요. 몇 달 안 볼 수는 있는데 아니 그래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영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요즘에 그럼 뭐 많은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운받아서 큰 화면에서 좋은 스피커로 편안하게 앉아서 영화를 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컴백홈,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애톰, 집에서 일도 하고 뭐 교육도 받고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뭐도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집에서 운동도 해요. 운동을 하는데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TV랑 연결해서 TV에서 유튜브 크게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요즘들은 이제 유튜브랜다. 그 코로나 이전에는 운동은 센터 가서 하는 거였는데 지금 몇 달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그러면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뭘 좀 다르게 해야 이 사람이 조금 더 현장감 있다는 생각으로 집에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필요에 의해서 계속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과 다르게.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원룸이었는데, 주거 환경도, 아, 일은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분리가 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1.5평이 아시죠? 이렇게 룸이 따로 달려있는 거. 그게 요즘에 또 이제 선호하는 주거 환경이 됐대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죽어라 하고 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 하러 가는 일터가 예를 들면 2시간 거리야. 그러면 2시간을 쭉 운전을 하든 지하철 버스를 타든 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는 그 가는 동안에 동선이 이제는 또 문제가 되어 버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동선이 너무 멀어서 재택근무도 있지만 이제는 조금 안심 단계에서는 수시로 모여서 뭐 회의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맨날 원격으로만 회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이라는 것의 특성상. 그래서 한 회사가 예전에는 본사, 뭐 삼성등이면 삼성 떡 하나 뭐 위층에서 아래층 뭐 다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조금만 소규모로 나누어져서 그러니까 내 그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회사지만 가장 가까운 뭐 흔히 말하는 지점처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제 기업체에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고 상상할 이유도 없었던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자, 처음으로 돌아가는 코로나의 어떤 변화의 한 면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